All those nights I lay awake, I pray for better life. Now I wake up with a baddie like I said I m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it r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it right. You been stuck is where you at because you never tried. Want a better life, I had to I'm all in this. I call the shots, I never call it quits. Trust my intuition, bet it's right and bitch, it often is. Seen too many others come and go, they had the wrong intent. Do it out of love and never for it, then I watch it get bigger than expected. Don't second guess it, I let it set it. It's God's plan, we out here only accepting blessings. I'm stuck with it, this mindset is terminal. In and out different terminals, leveling up is personal. And I already made it, y'all can miss me. I smack my girl's ass, tell her pinch me. It's hard to believe I made something from nothing. No hindsight discussions. 코인책! 코인책은 블록체인 전문 기자가 한 주간 주요 이슈를 체크하고 전문 트레이더와 함께 차트를 분석하며 코인 투자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프로입니다. 여러분의 코인 투자 길잡이가 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1월 넷째 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블록체인 전문 매체 디센터의 도혜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AM의 애널리스트 김호중입니다. 네, 호중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가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아서 지금 좀 기존의 방송 시간이었던 12시 30분보다 조금 늦게 방송 시작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시작은 늦었지만 그러니까 더 알차게 열심히 해봐야겠죠?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호중님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저는 못 지냈죠. 못 지내셨어요? 네. 왜 못 지내셨어요? 저번 주에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크게 해서. 네. 그죠,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쭉 떨어지다가 그래도 사실 그러니까 오늘 새벽 전까지 좀 올랐잖아요. 그쵸. 조금 올랐는데 네. 이제 FOMC가 종료되면서 이제 크게 하락을 했죠, 다시. 그죠. FOMC 종료되고 또 제롬 파월 의장의 그런 발언이 있고 나서 좀 시장이 요동을 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비트가 좀 다시 오르길래 이제 다시 반등하나? 이런 좀 기대가 있었거든요. 아, 손가락이 그럼 매수 버튼으로. 매수 버튼으로 근데 사진 않았어요. 아, 진짜요? 네. 아, 아까랑 좀 다른데? 네. 네. 비트를 사지 않았다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는 걸로. 네, 왜냐하면 상승할 때 또 비트가 조금 상승하면 알트코인들은 많이 상승하잖아요. 그쵸. 네, 그 부분을 좀 기대했었는데, 네, 우선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지체돼서. 네, 근데 그 전에 제가 호주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진짜요? 네. 네. 비트코인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다시 크립토 겨울이 시작이 되는 거냐? 이런 궁금증이 많은데 네네.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따 비트코인 분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지금 크립토 겨울인지 아닌지 좀 확인하기 어렵다는 요 정도로 제가 해석해도 될까요? 겨울은 이미 11월부터 겨울이었어서 네, 굳이 아니 그러면은 3월부터 다시 봄이 시작되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래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방송 끝까지 보시면요. 어떻게 지금 비트코인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바로 어제 새벽이었죠. FOMC가 끝나고 나서 제롬 파월 의장의 한 발언이 되게 그런 주요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상대로 매파적 모습을 드러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다음 이어지는 문장이 비둘기 파적 색채를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약간 기대했던 부분이 그런 멘트성 발언이었는데 네네네. 아쉽게도 이제 파월이 그 계좌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 계좌를요? 네. 궁금하시군요. 네, 네. 이제 너무 매파적인 발언을 조금은 약간 했어요. 그죠. 맞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만 했어요. 사실 보시면. 그래서 이제 1월에 동결하고 기준금리 곧 올릴 거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3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 3월에 먼저 시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더 많고 빠른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게 인플레가 더 지속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가 지속적이라고 파월 의장이 예상을 한다는 건 결국 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네, 금리 인상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나와 있는 게 연준의 초점은 실물 경제와 최대 고용, 물가 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음 기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는데요. 네, 이게 그러니까 증시가 지금 되게 많이 올랐다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한국도 다 떨어지고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주요 증시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니까 좀 시장에서 살짝 기대를 할 수도 있잖아요. 아, 이게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연준에서 이거까지 좀 고려를 그쵸. 해서 네, 조금 아까 호정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오늘 뭐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않겠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증시 변동성에서는 있지만 실물 경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연준의 정책의 목표는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이 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기사에서 보시면 이거는 좀 가려서 들어야 한다. 증시 폭락도 뭐 이제 FOMC가 신경 안 쓰는 척은 하지만 사실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 호재랄만 하는 게 사실 딱히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네. 이미 악재는 다 공유가 되고 이제 시장이 운영되는 모습이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소식이 있고 나서 어제 비트코인 가격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랠리가 페이즈 진짜 맞는 표현,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랠리가 이렇게 희미해진 거죠. 사라진 거죠. 페드의 시그널이 있고 나서.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생각도 돌이켜보면 들어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작년에 많이 올랐던 이유가 결국 양적 완화 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이 많아졌던 거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많아서 가격을 밀어 올렸는데 네네. 이제 다시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서부터 시작해서 비트코인까지 암호화폐까지 가격이 하락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이제 현금화를 위해서는 뭐 주식 이런 뭐 코인 이런 거를 현금화를 먼저 하기 때문에 그죠. 돈이 필요하다 보면은 맞습니다. 사실 코인은 현금화가 훨씬 쉽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제 매도 버튼만 누르면 현금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비트코인 옵션이 좀 이제 이런 옵션 포지션이 되게 갈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트레이더들도 뭐 약세장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아닌 분들도 있고 그래서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혼재된 관점이 높은 변동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당분간 다음 두 달 동안에는 좀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호정님한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네. 지금 차트는 많이 안 좋아요. 차트는요? 네, 많이 안 좋고. 네. 저희가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금리 인상 직전 2월 달쯤에 한 번에 이제 기술적 반등? 네, 네, 그때 네. 한번 수익을 보고 좀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보다 자세한 차트 분석은 호중님께서 조금 이따가 해주실 테니까요. 방송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시장이 불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비트코인 비트인포 차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저도 그거 많이 보고 있어요. 네네네. 그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탑 100의 리스트가 쭉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 지금 이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3위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세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의 지갑 주소에 담긴 그 비트코인 거래 내역이거든요. 네, 이게 비트코인이랑 블록체인의 묘미죠. 그죠. 네. 다 확인이 가능한 게. 그죠. 지갑 주소만 알면 어떻게 거래가 됐는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만 이 지갑을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이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무리수였나요? 저는 아닙니다. 네.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시면 이 날짜가 잘 보이실까요? 이게 보시면 어제 1월 27일에도 비트코인 엄청 많이 샀어요. 612개를 샀고, 네, 계속 이분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러면 사실 이 시그널이 이게 지금 저점인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제
금액이 많은 분이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일단 근데 이분이 또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갑자기 팔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네, 그래서 그런 위험성은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어쨌든 고래는 매입 중이라는 소식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좀 FOMC에서 나아가서 또 다른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유튜브가 NFT 기능을 추가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유튜브 당연히 그럴만하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네, 유튜브 상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분들의 굿즈나 뭐 어떤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NFT를 발행하고 판매하고 이미 커뮤니티는 구축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트위터 건 봤는데 이제 프로필 사진 그죠? 네. NFT로 할 수 있게끔. 네, 그래서 그런 소식이 이제 전해지고 당연히 저는 NFT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니까 이렇게 커뮤니티가 잘 구축된 곳에서는 당연히 NFT에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고 저희는 어쨌든 투자를 잘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네. 이 기사를 보고 유튜브가 NFT 기능 추가하는구나 해서 한 발짝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어떤 블록체인을 쓸까? 당연히 이더리움 기반의 NFT를 발행하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또 그 NFT 이더리움에서 NFT 발행하려면 가스비가 많이 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거래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유튜브에서 NFT 발행하면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과연 유튜브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할까?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NFT를 만들어서 팔기까지 하는 건가요? 유튜브가? 당연히 팔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NFT를 그냥 발행만 하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어서 왜냐면 이건 새로운 비즈니스로 어쨌든 진입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네네. 네네. 그래서 암호화폐로 결제가 가능할까? 그렇다면 어떤 암호화폐일까?까지 생각을 해봤고요. 네. 또 아니면 자체 코인을 발행할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기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어떤 블록체인이 유망할까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네. 네네. 물론 제가 유튜브가 어떤 블록체인을 쓸지 저는 모릅니다. 네. 블록체인은 확실하게 쓸 텐데. 그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이 될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러면은 이제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투자에 좀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그쵸. 그러면 엄청 호재죠. 네. 그 어떤 코인을 쓰느냐 나왔을 그죠.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게 호재다 보니까 아예 유튜브가 자체 코인을 발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런 관점을 제가 던지는 거지 뭐 정말 그렇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소식을 보시면서 이런 식으로 좀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은요. 호수님 혹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게 투자에서 많이 인용되는 문구인데요. 네네. 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사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럴 때 좀 유망한 그런 어떤 운용사나 이런 데서 투자하는 거를 보고 그 포트폴리오를 참고해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같이 따라해라. 약간 이런 의미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준비한 소식입니다.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라. 바로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은 전 세계에서 최대 암호화폐 운용사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봐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투자를 할 때 참고하기 좋은 어떤 이제 자료 중에 하나니까요. 상승장에서는 그때 포트폴리오에 올라가기만 하면 다 올랐어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이 아마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시는 분들이 네, 그때 많이 올라탔어요. 네, 새벽에 뜨면 바로 올라탔습니다. 근데 한국 새벽 시간에 공유가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 소식도 모르셨어요. 하락장에는 그런 것도 별로 필요가 없어 보여서. 네, 그래도 어쨌든 네, 그래서 어떤 그레이스케일이 25개 종목의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검토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편입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검토를 하겠다는 건데 이 종목을 보시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냐면 보통 이제 이 기사에서 아주 잘 정리를 했는데요. 보통 디파이랑 메타버스
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 앞으로 그레이스케일은 이 분야가 굉장히 성장할 것이다. 전망을 좋게 보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네, 이 부분을 유념하시면서 투자할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라를 놓쳤군요. 네, 이날 보라가 뭐 완전 난리 났습니다. 이렇게 완전 난리. 네, 이렇게 올랐어요. 그걸 왜 몰랐지? 네. 아마 이제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시는 거를 신경 안 쓰셔서. 네, 거인이 지금 매도하고 있는 줄 알아가지고. 네. 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이번 주 주요 뉴스는 정리를 하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에 앞서 예고를 드렸는데 코인책 코너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 그럼 저희 옆에 계신 저 미모의 기자분이. 아, 그럼요. 아, 네. 네, 되게 좋아하고 계신데, 네, 네. 지금 올해 지금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빠르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코인이 상승을 했고 또 많이 떨어졌는지 김정우 기자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코인책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 랭킹 체크 시간입니다. 저는 랭킹 체크 진행을 맡은 디센터 김정우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호중인 예리님. 반갑습니다. 네, 라이브에서 뵈니까 또 색다르네요. 네. 네. 색다르네요. 네. 랭킹 체크는 지난 한 주간 코인 상승률 순위를 돌아보고 가격 상승 또는 하락 요인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1월 19일부터 26일까지의 주간 상승률 순위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참고로 이 목록은 26일 오후 5시 업비트 기준입니다. 제가 방금 확인한 바로는 아직까지 이 순위가 비슷한 순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하고 왔는데요. 일단 1위는 카이버 네트워크, 2위 보라, 3위 위믹스 순위입니다. 방금 이제 호중님이랑 예린님께서 많이 잘 설명해 주셨듯이 FOMC 발표 같은 이슈 때문에 요즘에 코인 시장이 전반적인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동안 10% 내외의 상승률을 보여준 건데요. 혹시 요즘 차트에서 이렇게 좋은 무빙을 보이고 있으니까 차트 트레이더님이신 네네. 호중님은 이 코인에 되게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아시나요? 아, 전부 다 아는 종목인데 네. 보라를 못 산 게 진짜 아쉽고. 아, 그러니까요. 네, 위믹스는 이제 단기 퍼즐성 악재가 네, 한 번 그쵸, 있었었고 그쵸. 네네. 지금 이제 좀 열심히 노력하면서 이제 고려대에 기부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명문사하게 기부를 하고 네네. 계시죠. 그래서 연대가 아닌 고대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명문사학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분이 고려대 출신 아닐까요? 대표분이? 장영국 대표님. 네. 그건 모릅니다, 저도. 아, 서울대이실 수도. 일단 넘어가고. 네. 네, 그래서 한번 랭킹 체크에서 3위 위믹스부터 상승 이유를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중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위믹스 요즘 참 악재로든 호재로든 핫한 코인이죠. P2E 열풍 때문에 가격이 고공행진하다가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대량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가격이 크게 꺾였죠. 최근 그렇게 하락세를 겪다가 최근 며칠 새에 다시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 가격 회복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최근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더라고요. 먼저 위메이드 쪽에서 위믹스 매도에 대한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 주요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위메이드는 위믹스 현금화를 해서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는 기존 방침은 고수를 할 거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그 대신 이런 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는 2월 공시할 분기 보고서에 위믹스 거래 내역을 모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자체 공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최근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믹스 소각, 그리고 위믹스 홀더를 대상으로 한 에어드롭, 스테이킹 강화 같은 방안으로 위믹스 가치 상승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위메이드가 디파이 프로토콜 클레바를 선보였는데요. 여기도 성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제 캡처한 사이트 화면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TVL이
벌써 5억 달러를 돌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런칭 10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TVL이 이렇게 많이 모이면서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서비스 중에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또 다른 호재가 있는데 OKEX죠. 이전 명칭은 OKEX인데 글로벌 3대 거래소로 꼽히는 OKX가 위믹스 점프 스타트를 진행을 한 겁니다. 점프 스타트는 OKX 거래소에서 토큰 OKB, 이게 거래소 토큰인데 이거를 스테이킹을 하면 점프 스타트 프로젝트로 채택된 그 프로젝트 암호화폐를 채굴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한국 최초로 점프 스타트 프로젝트로 위믹스가 선정이 되면서 또 이게 호재로 작용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점프 스타트가 IEO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점프 스타트 프로젝트로 선정이 됐다는 건 곧 위믹스가 상장되지 않을까, OKX에 그런 가능성이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한 건데요. 위믹스보다 상승률이 더 높았죠? 보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1000원선 밑으로 떨어지면서 부진한 듯 보였던 보라가 며칠 새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호주님께서 안타까워 하셨듯이 네. 그레이스케일이 25개 종목 포트폴리오 편입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 블로그를 통해서 거기에 보라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정우 기자님이 쓰신 기사네요. 그쵸. 제가 또 열심히 썼습니다. 샀겠네요. 그건 노코멘트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P2E 토큰이잖아요. 아까 그 예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뭐 메타버스랑 디파이 관련 토큰들이 되게 많이 여기에 포함이 됐고, 이게 보라가 그 국내 블록체인 기업 웨이투빗에서 개발한 P2E 게임 플랫폼 보라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인데요. 이 웨이투빗이 카카오 게임즈 밑으로 최근 포함이 이제 산하로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카카오 게임 토큰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전에 이미 포함이 됐던 루나, 그 후보군에 포함된 루나와 함께 두 번째로 국산 토큰이 또 포트폴리오 후보군에 추가가 되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넘어가서 대망의 1위 카이버 네트워크입니다. 이게 이전 토큰들과 다르게 조금 생소한 투자자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혹시 호중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는 네네. 카이버 네트워크가 2017년도에 이제 코인네스트라는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네, 카이버라고 상장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업비트까지 상장을 한 걸 보면은 네. 그때는 약간 그 미완성된 코인이었거든요. 그때 이게 지금 2,105원인데 네네. 그때는 몇 점 몇 원이었어요. 그때 사셨어요? 그때 샀다가 한 20% 하고 팔았는데 코인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다 올랐죠. 네, 그죠. 네, 그때 갖고 있었으면 사실 모든 코인이 다 올랐을 겁니다. 네. 맞아요. 네. 그때 기억만 나네요. 어떤 코인인지 정확히 모르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카이버 네트워크는 동명의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인데요. 카이버 네트워크 운영 주체죠. 카이버 다오에 스테이킹을 하거나 거버넌스 투표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보상은 카이버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카이버 네트워크 디파이가 성장할수록 카이버 네트워크 토큰의 가치도 오르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니스왑, 스시스왑 같은 주요 디파이 프로토콜에 비해서는 살짝 이제 갈 길이 먼 그 디파이 프로토콜인데요. 카이버 네트워크 사이트에 따르면 26일 기준으로 TVL이 7천만 달러 수준입니다. 일일 거래량 기준의 코인 마켓캡 덱스 순위에서도 100위 정도에 그쳤는데요. 반대로 보면 또 아직 성장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그거는 어떻게 전망은 제가 잘 모르겠고, 네네. 근데 궁금한 게 지금,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가 잘 활용이 되고 있어서 갑자기 이번 주에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카이버 네트워크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상승률이 많이 보이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코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상승 요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뭐 콕 집어서 찾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카이버 디스코드에 또 들어가 봤죠. 네. 커뮤니티 열애하는 일원이. 기자. 네, 그래가지고 커뮤니티 일원이 돼가지고 네. 제가 확인한 최근 호재로는
별거 없어요. 근데 사실 일단 신임 CEO로 빅터 트렌이 임명됐다는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기존 CEO가 로이 루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카이버 네트워크 공동 창업을 한 빅터 트렌이 있는데 분이 있는데 CTO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대표를 교체하면서 블로그 글에 올렸는데 대표 교체가 성장의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대표는 카이버 그룹 회장으로 역임을 한다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가셨네요.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골치 아픈 일은 이제 너가 맡아라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이외에는 카이버 스왑의 업그레이드 소식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냥 설명을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요. 거래 루트를 최적화한다고 하고 가스비 절감 그리고 DF 통합을 위한 맞춤형 수수료, 가격 방어 시스템 등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정우 기자가 굉장히 정리를 잘해준 게 사실 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졌는지 정확히 그 원인을 파악하기가 그쵸, 어렵잖아요. 네네. 저희도 기사를 맨날 쓰다 보면. 그래서 막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정우 기자가 디스코드까지 가서 열심히 취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다이나믹 코인 그거 네. 거기서 꾸준히 봐왔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이걸로 바뀌는 건가요? 정말 아쉽게도 잠시 휴식 기간을 가지고요. 아.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진심입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깔끔하게 정리됐고 약간 소통하면서 질문도 가능하니까. 네네, 그니까요. 네. 약간 딱딱했죠, 다커는. 네, 차트적으로도 만약에 급하게 갑자기 자기 비판을 네, 일단은 물어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차트적으로 뭐 이거 괜찮았나요? 뭐 네. 이거, 그러니까요. 네, 아까 네, 카이보 네, 같은 경우에는 네. 보니까 이제 일봉으로 보여주셨던데 맞아요.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도 반등을 했었네요. 네, 그래서 네. 그게 좀 다른 면이 있어서 그런 거를 일단 매수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쳤네요. 맞아요. 그래서 네.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가디버라고 지금 불린다고 하던데 다들 다 떨어지는데 카이버만 오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이번 주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인 코인들을 이제 소개를 했고 이번 주가 시작으로 이제 매주 랭킹 체크가 코인책에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방금 정우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애정을 갖고 랭킹 체크도 많이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랭킹 체크만 보고 나가시지 마시고. 그죠. 지금 이제 또 더 중요한, 네.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다 중요하죠. 네, 이제 약간 또 후반부로, 중요한 네.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많이 시청자 수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게 기승전결이 있는데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네네. 네. 이제 그러면 호중님께서 준비하신 소식입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네. 네, 이번 주 비트코인 차트 분석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네. 이게 지금 하락장이 시작된 건가, 또 저희가 크립토 겨울이라는 그런 엄청난 시기를 겪은 적이 있잖아요. 그쵸. 한 3번 정도, 이번이 3번째 정도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게 또 그런 시기가 돌아오는 것인가라는 좀 이제 두려움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호중님께서 차트를 보시면서 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항상 똑같이 네. 뭐 이제 승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인 기술적 측면에서 많이 분석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일단 주봉, 일봉, 4시간봉 순으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주봉을 보시면 이제 제가 차트를 항상 이제 이걸 작도해 놓고 수정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브리핑 드리면 이제 하방 박스권에 이제 주봉을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저번 제가 방송했을 때는 여기였거든요. 네. 여기서는 이제 확실히 여기 구간 안에 머물지 않고 요 구간대에서 머물면서 확실하게 이제 초록색 박스 하단으로 진입을 하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확실하게 주봉 마감을 여기보다 아래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장 이제 겨울이 언제냐 네. 물어보셨는데 이미 겨울이죠. 네, 이미 겨울에 들어왔군요. 네 겨울이고 보시면은 네. 3월에 봄 아닙니까? 3월에는 네. 아마 만물이 꽃피는 계절.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강추위가 네. 예상된다고요? 네, 꽃샘추위가 네.
뭐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저희 네. 방송 시점부터 네. 52% 이상이 하락한 비트코인의 모습이고 저희가 비트코인이 최고가, 역대 최고가를 찍었을 때 방송을 시작해가지고.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건강한 그때 딱 조정으로 좋은 볼 수 호재가 있습니다. 네. 그거였죠. ETF. ETF 선물 승인됐다? 네. 와, 간다 이제 했는데. 그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근데 갔을 때 항상 이상하다고 했던 게 거래량이 많지 않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신고가를 달성했잖아요. 네. 여기서도 무서웠었죠. 여기서도. 네. 네. 20K까지 갔었으니까 비트코인이. 근데 이렇게 네. ETF 승인되고 올랐을 때 여기 거래량보다 훨씬 터지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럼 네. 저는 궁금한 게 거래량이 없는데 어떻게 가격이 저렇게 많이 오를 수가 있죠? 그냥 호가를 높게 부른 건가요? 뭐 일단은 매도 이제 마켓 메이킹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고래들이나 세력들이 차트를 만든다고 보는 게 맞고 그때 이제 올리려고 할 때 원래 평소에는 이런 상승에서는 네. 이제 시장에 이제 매물들이나 아직 기관들이 사지 못한 매물들을 사면서 올렸다고 한 반면에 이미 네. 기관들은 사고 자기네 이제 개인 올려서 옮겼을 수도 있고 기업에 올려서 옮겼을 수도 있고 거래소 안에 비트코인 양을 일단 적고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매도 호가에 원래 걸면서 팔면서 올리면서 자기네들이 나중에 이렇게 터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냥 일단은 올려본 거죠. 이제 확실하게 ETF 승인된 거를 제 생각에 일주일 전에는 알았을 것 같아요. 네, 다 이제 소문이 났을 거고 네. 그러면서 이제 빠르게 올린 거죠. 이제 여기보다 전 지점 고점보다 더 높이면서 네. 개미들은 원래 신고가가 돌파하면은 뭐 주식이나 똑같이 차트 트레이더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은 아 이거는 더 간다 라는 마인드가 강해요. 기대가 있죠. 네. 네. 근데 신고가를 돌파하고 그냥 바로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 유의 있게 볼게 거래량이 어시 올렸기 때문에 네. 왜냐면 거래량이 어시 올렸으면은 여기에서 많은 물량들을 진짜 찐으로 사면서 네. 올렸고 나중에 이제 더 높은 가격에 터는 게 맞는데 이런 모습은 이제 빨리 액션을 취하고 빨리 이제 털어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단 봤을 때는 이 초록색 박스권의 주봉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하락장은 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락장에 돌입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락장은 이미 왔고 11월부터 하락장이었고 그래갖고 네, 네. 장기적으로 좀 더 갈 것 같다는 더 말씀. 그러면은 어디까지를 장기로 보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작도한 거는 뭐 4, 5월쯤에 그 2만 달러 후반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여요.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이렇게 가는 건 좀 제가 생각해도 약간 오바고 네. 뭐 2월쯤에 약간 반등을 통해서 뭐 4만 달러 초반 뭐 부근까지 갔다가 다시 떨어지는 모습으로 보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그리고 그게 좀 더 길어진다고 하면은 아마 8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뭐 여기서 쭉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고 뭐 반등을 줬다가 떨어지면서 횡보하다가 올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4, 5월 아니면 8월까지 이제 하락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점이 전 될 거라고 봐요. 거기 일단 2만 달러 선이 저점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최대로 보는 뭐 트레이더분들은 1만 달러 후반까지도 보고 있는데 18,000달러 부분. 근데 아찔한데요. 네. 저 제 개인 차트로는 뭐 꼬리로 2만 달러는 깰 수 있어도 저는 아마 2만 달러 때는 지지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 그 아시다시피 마이크로 스트레치나 네. 테슬라나 그 별 평단이 다 공개가 됐어요. 그죠. 공개가 그러니까 3만 됐습니다. 달러 초반이나 2만 달러 후반대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평단을 낮추든 뭐 손절을 하든 아래서 다시 사든 했을 때 제 생각에는 2만 달러가 지지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렇잖아도 테슬라의 그 실적 공개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매입한 뒤로 뭐 더 사지는 않았지만 또 팔지도 않았다라는 맞습니다. 사실이 공개가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비트가 저렇게 많이 떨어지면 이제 또 저가 매수 기회로 잡고 또 추가로 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지선이 2만 달러 선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호중님께서 예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차트 제 개인적인 차트로도 이 정도 2만 달러 후반이나 뭐 네. 3만 달러 초반 정도 하락을 할 걸로 기간 대비 보고 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아마 제가 주봉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이게 아마 이렇게 꼬리를 만들어서 33K를 찍었거든요. 네. 아마 아시죠? 아, 33K 그럼요. 그때 네. 들렸을 때 곡소리가 났습니다, 진짜로. 알트들이 몇십 프로씩 빠지면서. 뭐 엄청 많이 빠지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이 봉이 마감을 했을 때 어떻게 마감을 했었냐? 주봉이 이제 여기서 마감을 했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채워지는데 꼬리를 만들었었는데 주봉이 시작하고 여기선 거래량이 좀 늘은 모습이었어요. 그러게요. 네. 네. 그러면 거래량이 늘으면은 약간 매도는 나왔지만 이 꼬리에서 산 사람들이 매수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또 발생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기술적 반등은 어느 정도 올라와요. 네, 근데 네. 마감을 하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렸어요. 몸통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33K까지 떨어진 거. 떨어졌다가 이제 꼬리를 맞고 올렸는데 네. 이때 저는 그 추가적으로 반등을 예상을 했던 게 원래 이렇게 떨굴 거면은 먼저 올리고 떨거는 방향이 더 맞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떨궜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무조건 반등은 이 정도 온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 이제 오늘 새벽에 다 팔았습니다. 아. 그게 기술적 반등치까지 딱 와서 다 팔았고 그리고 이제 하락을 이제 오늘 FOMC 끝나고 하락을 한 모습이에요. 네. 네, 일단 주봉적으로는 원래 이제 한 화요일쯤에 말씀드렸으면은 아마 33K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추천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제 판단은. 네, 네. 네, 그때가 이제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니까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일단은 그 지금 나스닥이랑 비트코인이랑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커플링 됐다가 디커플링 됐다가 막 이런 모습을 어긋난 모습을 가끔씩 보여줘서 근데 이번에 FOMC 이제 끝난 이후로는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비트코인도 그 발표 전까지 새벽쯤까지는 7% 이상 올랐어요. 네. 비트코인 10% 이상 올랐고 나스닥도 5% 이상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초반 이제 4시쯤에는 약간 이제 금리는 1월 달에 안 올린다. 이런 발언 때문에 막 올랐다가 이제 하지만 뭐 3월 달부터는 금리가 이제 오를 것이다. 네. 확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그 발언 이후부터 약간 이제 좀 안 좋아졌나? 네, 부수기적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바로 이제 나스닥도 5% 이상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8% 이상 하락을 했어요. 네. 쭉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FOMC 전에 그 기대감 아까 말씀하셨던 좀 뭔가 예. 혹시나 좀 시장에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하면서 네. 저도 어제 미국 주식을 봤는데 장 시작하기 전에도 막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던 가격보다 다 더 떨어져서 네. 지금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올린 시작가보다 다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 뭐 한국 주식도 다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나스닥이 반등하지 않으면 비트코인도 크게 아직은 반등하지 않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일본으로 보시면은 아침에 작도를 했었는데 이미 이 상승 추세를 벗어났죠. 아, 네, 떨어졌네요. 네, 네. 이제 일본이긴 한데 이제 벗어났고 지금 이제 긍정적인 모습은 일단 없습니다. 네,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모습은 지금 현재로는 우선 일봉상으로 네. 없고 아까 주봉상으로도 없고 이제 지금 비트코인의 긍정적인 모습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낫죠. 네네. 뭐, 그러니까 헛되다기보다는 뭐랄까요. 좀 괜히 낙관적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냉철하게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여기서만 봐도 거래량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긴 가격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전 더 떨어진다고 새벽에 봐서 이렇게 반등 쳤을 때 그냥 다 그냥 털어냈습니다. 왜냐면은 거래량 없이 또 올린 거기 때문에 이 앞에 매도세보다 큰 거래량이 나왔으면 여기서 네. 그러면은 더 올라가죠. 상승을 기대할 네. 수 있지만. 네. 아, 그게 아쉬웠던 모습이고 네. 또 4시간 차트에서도 이미 깨진 모습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었는데 네. 일단은 4시간에서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올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데드크로스가 하락하고. 만들어지고 있죠. 네.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현재는 4시간이나 일봉이나 다 좋지 않은 모습이어서 물론 이렇게 또 단기적인 반등은 올라갔다 내려갈 모습이긴 해요. 4시간에서도. 네. 네. 근데 뭐 이게 이제 상승의 시작이다 이거는 여기서 방송을 했으면은 일단 간다고 했을 텐데 네.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는 아직 안 좋은 모습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데드크로스가 이제 안 만들어지려면 가격이 37,000달러 이상 다시 반등을 해야 되는데 지금 35,000달러 비트코인 가격이 네, 네, 네. 2,000달러 이상 더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뭐 호재는 없죠. 단기적인. 그죠. 네, 갑자기 비트코인 ETF 현물이 됐다 이런 소식이 아닌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봐야 된다고 보면은 이제 어디를 지지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제 개인 차트를 저번에도 공유를 드렸는데 네. 지금 강한 지지선은 이제 여기 35,400달러 부근이 좀 강한 지지선이거든요. 네. 여기는 일단 내려가더라도 지지하고 반등을 할 것 같아요. 35,400달러요. 네. 네. 반등을 할 것 같은데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이 36,400달러 부근을 만약에 뚫지 못한다고 하면은 네. 다시 내려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이 하락이 지금 일봉 마감하고 하락을 쭉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네, 근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 치고 여기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뚫느냐? 근데 위에서 정성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37,000달러부터 38,000달러까지. 촘촘히 있네요. 네, 저항선이 굉장히 많기 네. 때문에. 근데 이게 오히려 저항선이 여기서 뚫렸을 때 지지선이라고 또 볼 수 있어요. 이 저항선이 이제 지지를 하는 순간 지지선으로 바뀌는 역할을 하는데. 그죠. 근데 여기서는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 내릴 때는 이 지지선들 다 쉽게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너무 확 깨졌는데요. 네, 이게 아마 무용지물이 됐고 올라갈 땐 강하게 저항으로 작용할 확률이 커요. 네. 그리고 여기를 지지하지 않으면은 네. 제 생각에는 너무 밑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32,000달러나 3만 1,000달러? 이 부분에까지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 생각에는 네. 이제 1월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이제 벌써, 네, 그죠. 그래서 조금 더 또 희망적인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은 희망이 있긴 한가요? 아까 계속 전혀 아무 좋은 소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차트로는 현재는 안 좋은데 네. 일단은 금리를 3월부터 올리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사이 기간에 2월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1월에는 한 4일 정도 남아 있고. 그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몬슬리 리턴스라는 그 엑셀 차트가 있어요. 네. 저는 이거 처음 봐요. 봐요? 네. 예전엔 본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 뭐 1월 1일에 시작가랑 1월 말에 종가를 이제 상승 하락률을 표현을 한 수치인데 네. 여기서 보시면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1월, 뭐 2월, 3월에 이제 상승 하락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저희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시면 지금 비트코인이 저희가 1월 달에 시작을 하고 현재까지 최대 하락치가 아니고 현재는 한 21% 하락을 했죠. 네. 더 하락할 수가 있고 지금 더 하락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비슷한 수치를 찾으면은 여기 31%, 25% 정도가 있겠네요. 2015년도, 18년도에 그러니까 네네. 1월 달 그 가격 변동을 보면 연초 그러니까 월 초 대비 월 말에 저 정도로 가격 변동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 하락치를 봤을 때 지금 1월 달이랑 현재 네. 1월 달이랑 비슷하다. 네, 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 이후에 이제 2월 달의 수치를 보면은 12% 그리고 14% 각각 반등을 했었는데 네. 물론 앞에 하락률보다 높은 반등치는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으로 나올 만한 이제 수치다. 상승률이 나왔어서 네. 이 구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신 분이나 아니면 혹시나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네. 이 반등권에서 이제 모두 빠져나오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일단 현금을 갖고 네. 있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투자 전략상.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은 금리가 이제 3월부터 오르면 또 주식이든 뭐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전 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수치만 봐도 3월 달에 다 하락을 더 크게 했습니다. 그렇네요. 여긴 적게 했지만 다음 여기 정도는 더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7%? 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 4, 5월 달 부분에 2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는. 갈 수 있는 수치네요. 네, 갈 수 있는 수치라서. 그래서 제 생각엔 여기서 뭐 2월 초중반까지 안전하게 이제 현금을 많이 만들고 수익을 본 다음에 네네네. 이 3월에 금리 인상 때 이제 하락률을 좀 관망하는 시기를 좀 가지시는 게 개인적으로 취미도 많이 즐기시고 저희 코인책 방송도 다시 복귀해서 보시고. 네네네. 사실 호중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거래량을 잘 봐라. 거래량 없이 가격이 올랐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몇 차례 하셨는데 이제 그게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명확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리고 고래들은 아마 이 하락을 예상을 당연히 할 거고 더 일찍 할 겁니다. 2월 말이나 2월 아까 그 고래들의 움직임을 주시야겠네요. 네, 거인의 어깨에. 네, 어깨 지금 이렇게 어깨에 올라타서 팔았어야죠. 어깨. 어깨에 올라타서
같이 팔았어야 되는데 어깨만 보고만 있어. 거인, 아, 네. 저 사람이 거인인가? 이러고 네. 있었던. 그처럼 상황이네요. 지금 네. 많이 이제 하락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안전하게 현금을 2월달에 만들고 이제 단기적인 반등에서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분은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비트코인은 마치겠고 네. 이제 알트코인 설명 하나 추천드리는데 이게 어떤 지금 코인인가요? 네. 이제 비트가 크게 하락을 해서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한번 오늘도 괜찮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이 많이 다른 그런 거네요. 그죠. 지금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샌드박스였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옆에가 비트코인 4시간이고 여기가 이제 샌드박스 4시간 차트예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차이점이 아마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좀 똑같이 놓고 보면 비슷한데요? 아, 비슷해요? 아직도 그러면 많이 못 배우셨는데. 아, 잠시만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5, 거래량이 많다. 4, 3. 뭘까요? 일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마우스를 이렇게 대면은 네. 요 현재 양봉이 보이시죠? 네. 요 거래량이 엄청 터진 네. 여기서 비트코인 4시간 차트가 똑같은 선이 그려져요. 네. 그때 비트코인은 어땠습니까? 점선이 아래에 쭉 세로로 기어 나와 있죠. 아, 거래량이 적었는데 여기는 거래량이 많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요 구간이랑 네, 네, 네. 요 구간이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여기서는 양봉이잖아요. 네. 반등했을 때 네. 여기도 반등했을 때 양봉으로 마무리 못했어요, 비트코인은. 네. 근데 거래량은 많이 안 터졌거든요. 네. 이거보다 지금 압도적으로 앞에 음봉 거래량보다 큰 양봉 거래량이 샌드박스에서 나왔어요. 네. 그럼 여기서는 충분히 더 반등을 할 게 맞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다음에 내려갔는데 네.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더 반등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도 또 보시면 이렇게 양봉이 터졌을 때 네. 또 이거를 여기를 대서 보면 이렇게 음봉이 나왔었지만 여기 양봉이 또 나왔죠.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을 시작했는데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막 굉장히 많은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번에 오늘 새벽에도 새벽에도 아까 반등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양봉이 나왔었죠. 네.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음봉으로 또 마무리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점이나 비트코인이 크게 반등을 할 때 네. 샌드박스는 더 많이 오를 수 있다. 더 많이 오를 수 있고 이거는 비트코인이 반등하면 더 큰 폭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그죠? 펀더멘탈이 좋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샌드박스가 NFT 코인인 건 알고 계시죠? 아유, 그럼요. 저 네네. 더 샌드박스 그 체험 영상 코리니 프로젝트 영상에서 아, 저도 그거 봤습니다. 코리니인가요? 유튜브 네, 영상 하여튼 봤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댓글 달았습니다, 거기다가. 아, 그럼 잘 아시겠네요. 제가 네. 샌드박스. 네.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NFT 시장은 이제 오히려 커질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 그죠. 아까 저도 유튜브 NFT 말씀드리면서 우리나라 최대 MCN 중에 하나인 샌드박스 네트워크. 네. 네, 제가 유튜버, 되게 유명 유튜버들이 많이 있는 그 회사에서도 샌드박스 이 NFT 플랫폼, 메타버스 플랫폼이랑 아, 이제 샌드박스가 손잡고. 샌드박스를 쓴대요? 네. 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MCN 샌드박스 네트워크가 네. 이 게임 샌드박스 안에다가 게임도 만들고 그 IP를 적극 활용하겠다. 물 들어올 때도 적고 있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샌드박스는 일단 실제로 사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다. 요 정도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샌드박스 같은 경우에는 NFT이기도 하고 비트코인이 회복이 된다고 하면은 같이 더 빨리 따라오를 코인으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이제 거래량 측면이나 이런 상승폭에 있어서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까까진 괜찮았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추가 하락을 하면서 네. 이제 오는 동안 이렇게 많이 차트가 바뀌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41,000달러, 4,100원, 4,100원. 네네. 4,100원이 지금 강한 저항이고 여기가 뚫리면은 제 생각에는 그냥 날아갈 수. 날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단기 상승 추세선이 4시간 상에서 네. 일단 무너졌어요. 네네. 무너지고 만약에 이제 다시 여기 구간 안으로 들어온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아직 매수할 구간은 아니고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 매수 구간대밖에 남지 않았네요.
현재는 이제 제 생각에는 아직은 사지 않는 게 낫다.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해서 이 추세 안에 들어왔을 때 네. 그때 사는 건 괜찮다. 네. 그리고 4,100원 이상이 올라가면은 좀 홀딩해서 분할 매도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추천은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는 아직 좀 안 좋아져서 모든 알트들이 아마 안 좋아졌을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서. 그죠. 네, 그래서 일단 샌드박스를 가지고 왔는데 현재는 좀 관망은 해야 될 것 같고 네. 혹시 이제 물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기존에. 그죠. 네, 샌드박스는. 그런 네. 분들은 이제 지지할 구간대가 3,600원대랑 3,300원 구간대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약간 뭐 단기적으로 뭐 물이 다져서 반등했을 때도 빠르게 파는. 네, 그런 전략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아마 포지션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두님께서 또 이 변동성 심한 장에서 차트 분석을 굉장히 낱낱이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인책이 풍성한 코너. 네네. 그래서 두 번째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궁금하시죠? 어떤 코너죠? 과연 어떤 코너일까요? 좀 이렇게 리액션. 그거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네, 네. 네, 네, 네. 어떤 그래서 코너죠? 네, 바로 이제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쪽이 좀 낯선 용어들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떤 용어인지 설명해주는 코너인데요. 바로 저희 디센터의 홍유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아, 홍유진 기자님. 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아, 그쵸. 불러보죠. 하나, 둘, 셋. 홍유진 기자님! 테마 체크! 안녕하세요. 디센터 홍유진 기자입니다. 다음 상승 테마는 어떤 게 될지 궁금한 투자자분들 많으실 텐데요. 테마 체크에서는 투자 테마가 될 만한 개념들을 소개하고 관련 코인 짚어보는 코너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오늘 소개할 테마는 탈중앙화 신원 증명입니다. DID는 단어 그대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지갑에 신분증을 들고 다니듯 디지털 지갑에서는 DID를 소지하는 셈입니다. 네, DID는 개인 소유의 여러 기기에 개인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신원 인증에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DID가 상용화될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든 신분증명이 DID에 담길 전망입니다. 매번 번거롭게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또 신분증뿐만 아니라 자격증, 대출증, 보험증 등 모든 공인 문서까지 DID에 담기면서 앞으로도 점점 그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무엇보다 DID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건 데이터 권력 차원에서의 의미가 큽니다. 지금은 데이터가 곧 돈과 권력이 되는 세상이 됐죠. 많은 기업들이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고 또 이를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데이터를 제공한 주체에게는 아무런 권리나 혜택이 분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짜로 데이터만 넘겨주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DID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는 건데요. 제3자를 거치지 않고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기존 거대 기업과 중앙기관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 권력을 개인에게로 옮겨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DID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암호화폐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디블록과 아이콘 이 두 가지가 국내 DID 코인 대표 주자로 꼽히는데요. 최근 활발하게 쓰이고 있는 백신 여권 사업을 수주한 DID 연합체에 관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메디블록 역시 DID를 토대로 개인 의료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 세 코인 외에도 온톨로지, 시빅, 바이오패스포트 등이 DID 코인으로 분류됩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DID 테마 체크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 핫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네, 아유, 홍유진 기자가 아주 야무지게 설명을 잘해줬습니다. 오, 저도 관심 있는 종목도 하나 나와가지고. 아, 네, DID 관련 네. 코인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 그죠. 여기 보니까 저희가 한번 코인책에서 다뤘던 종목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네, 이거 저희가 오늘 방송이 참 많은 이렇게 뭐랄까요? 난관이 있었어요. 아, 네. 네. 저기 등수능란 하신 그 PD님이 네.
뭐 긴장은 하지 않으셨지만 네. 약간 힘들어 보이셨네요. 네, 저희 또 그래서 PD님이 이렇게 당황하신 모습 정말 오랜만에 봐서 아유 네. 즐거워. 아무래도 뭐 끝나고 네. 인터넷 팀에 가서 화내시는 거 아니죠? 아유 그러니까요. 저희가 라이브로 매번 찾아뵀었는데 이렇게 네. 좀 영상이 오늘 그 라이브 인터넷이 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좀 지체가 된 점 네, 양해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양해 바랍니다. 네, 저희 그러면 다음 주에도 유용한 소식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I've been shining on the city lights. All this doubt around me, damn it, look, I got it right. Don't you try to hit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id awake, I pray for better life. Now I wake up with a baddie like I said I m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it right. This a better life, you never tried, I bet it right. You been stuck is where you at because you never tried. Want a better life, I had to try, I bet it right. Yeah, I just took a chance and yeah, let me write. Look, I just took a chance and yeah, I rolled the dice. Yeah, women I'll be bad because the vocal's nice. Yeah, I must admit that this ain't overnight. I just hit the double with the jackpot. I'm in the snow, this in New England, but